자, 2019년 1월 23일 수요일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를 보게 되면은 조정이 들어온 모습이에요. 결국에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뭐 조정 들어올 법도 하고 그동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필수적으로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덕분에 지금 아직까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여지고 많이 내려오면은 많이 내려온다기보다는 24,000 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더 조정이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시가 이쯤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고 끝나는 그런 캔들이 나올 수도 있겠고, 또는 시가 좀 높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이어지고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내려와야 되지, 좀 더 조정이 이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내일 장도 좀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도 있고요, 오늘처럼. 근데 어제 시나리오를 썼듯이 개파락을 하게 되면은 그 자리가 최고의 매수 포인트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오늘도 아침 장 초반이 가장 좋은 매수 포인트 시간대였고, 코스피 역시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었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조정을 받고 여기서 좀 들어 올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일도 만약 개파라고 시작을 한다면은 여기 5일선 부근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 국내 장지는 좀 좋아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코스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같은 시나리오로 쓸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살짝 돌파하는 이런 흐름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은 개인들 쪽에서는 코스닥은 별 볼 일 없었지만 워낙 크기가 작기 때문에 거래소 쪽, 즉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의 매도가 강력하게 나왔었고, 그 덕분에 오늘 장 자체는 굉장히 편안한 하루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쭉 올라가지고 뭐 조정답지 않은 조정만 잠깐 나온 다음에 바로 또 이렇게 거의 종가 고가식으로 끝난 그런 모습이죠. 어쨌든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뭐 에코플라스틱, 그 다음에 라이트론, 그 다음에 세원, 뭐, 그 다음에 솔고바이오, 또 그리고 넥슨 GT, 그 다음에 콤텍 시스템, 루멘스, 이렇게 종목을 정리를 했었는데, 음, 먼저 어제 장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지속적으로 좀 나왔던 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지선을 다 깨고 내려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무너졌던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너지기보다는 수소차 위주에서는 일단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 역시 수소차에서 좀 접근을 했었고, 어제 얘기한 대로 에코플라스틱 오늘 자리 잡아줄 때 지속적으로 매수를 조금씩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조금 사놓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한 번 더 사고 여기서 한 번 더 사가지고 물량을 일단은 조금 채워놨어요. 만약에 오늘 여기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당연히 손절로 대응할 생각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1차적으로는 고점에서 한번 팔아주고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 좀 원래 잡아놨던 목표가, 네, 이 정도까지는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에코플라스틱을 수소차 종목으로 대응할 생각이고요. 사실 수소차 종목 중에 괜찮은 종목들이 평화홀딩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코캡은 수소차라고 좀 보기보다는 자동차 부품주라고 좀 갈리는데요. 장르가. 얘도 뭐 어쨌든 수소차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좀 동떨어진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개별주, 수소차 중에 약간 개별주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런도 수소차였는데 얘는 어제 공시가 하나 떴었죠. 그 국내외 기관 투자가 지분 일부 매각. 어쨌든 지분 대주주 지분 매각 때문에 좀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오늘 좀 자리를 잡아주면 살려고 했었는데 뭐 자리를 잡아주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설사 여기서 샀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 모습 때문에 빠져 나왔어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빠져 나왔다가 다시 돌파한 다음에 눌러주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로는 결국에는 좀 더 추가 하락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매수하기는 약간 어려웠던 자리 아닌가,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평화홀딩스랑 그 다음에 SPL셀, 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자리를 잡아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신규로 접근해 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뭐 일단 에코플라스틱이 먼저 있기 때문에 따로 접근을 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SPL셀도 오늘 좀 복수할까 하고 같은 관점에서 좀 지켜보려다가 에코플라스틱 때문에 일단은 건너뛰었습니다. 세원이 의외로 좀 강력한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음, 오늘 어제가 계속 매수 포인트 기회가 있었었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횡보하다가 좀 빠졌다가 오늘 자리 잡을 때 한번 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강력하게 먼저 가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세원을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진 못했고요. 얘는 지속적으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이렇게 자리 잡아주면은, 이런 비슷한 흐름들로 자리를 잡아주면 한 번 더 그때 공략을 해볼까 하고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수소차 종목들이 조금씩 회복을 하는, 좀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들로 많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 좀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먼저 수소차 종목들 먼저 몇 개 보면요, 좀 재장주 역할로 좀 잘 가는 애들 위주로 보면은 이엔코리아도 자리를 잡고 이쁘게 끝이 났고,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자리가 높기, 오늘 좀 변동폭이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면 좀 부담스럽죠. 손절이 커서. 그래서 일단 대장 역할로 뭐 지표 삼아 볼 수 있는 종목이겠죠. 그리고 뉴요스도 최근 수소차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종목인데, 어제 좀 괜찮을 줄 알고 어제 좀 지켜보다가 좀 폭이 커가지고 매수를 하진 않았는데, 오늘 결국엔 자리 잡고 먼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에코플라스틱을 조금 더 자신 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얘가 오늘 먼저 갔지만 세원처럼 내일 이어서 얘가 좀 더 움직여 준다면은 이제 내일 후발주자들이 뭐 평화홀딩스나 뭐 이런 애들이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대우 부품도 수소차 종목인데 자리를 잡고 끝이 났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흐름들이죠. 유니크 역시 어제 좀 자리를 살짝 깨고 오늘 좀 깨고 이렇게 올라오긴 했었으나 이쁘게 자리를 잡고 끝이 났고요. 일진 다이아 역시 비슷하게 자리를 이쁘게 잡고 끝이 났습니다. 어쨌든 얘도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네요. 정부에서 수소차를 강력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소차 종목들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리했던 이렌텍이 오늘 좀 세게 나와주기는 했는데, 이게 자율주행으로 기존에 알고 있었는데 뭐 갤럭시 S10에 들어가는 무선 배터리 관련주로 다시 편입이 돼가지고 세게 움직였던 그런 모습이네요. 제가 운이 좋았던 걸로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넥슨GT는 역시나 오늘 강력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게임주에서 어제 자리를 잡고 끝나더니 이렇게 한번 시세를 내줬던 모습이었고, 오늘 수소차가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끝이 났으니까 내일 이런 시세를 한번 기대해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솔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제 얘기했을 때 시가 이 부근에서 시작을 했을 때, 이 시가에서나 종가에서나 이 종가 부근대에서 아무데나 사도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시가부터 좀 마음에 안 들게 떴어요. 이렇게 깨지 말아야 될 구간대, 즉 어제 기다렸던 시나리오는 이 부근대에서 떠가지고 앞에 탁 찍어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기대했는데, 시작부터 그냥 좀 크게 떴죠. 크게 떴다기보다는 왜 이 자리에서 떴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기보다는 좀 지켜보고 샀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저점을 깼다가 다시 올라오기는 했었으나 오늘 다시 또 자리를 잡아주는 척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하지만 제대로 자리를 잡아줬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재접근하는 거는 좀 기다렸다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가지 않았다면은 이런 종목 특징상 좀 더 다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패스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콘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이 좀 더 깊게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완전히 이탈하게 되면은 일봉상도 21선을 이탈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마지노선 자리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면은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서 좀 나중에 봐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으로 다시 또 바뀌네요. 굉장히 힘들게 하는 종목이긴 한데 지금 이 구간에서 손절을 당했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왔을 때
내려왔다가 반등할 때 이런 구간대나 또는 다시 올라와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때는 확률이 지금보다 더 높게 측정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순절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회했을 때 접근해가지고 한 번을 크게 먹게 되면은 그 손실은 전부 다 복구할 수 있으니 순절당했다고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뿐이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겠죠. 그 예로 예전에 한국 맥널티 이 종목도 제가 여기에서 접근해보고 손절 당한 다음에 재접근 하려다가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돌아선 다음에 보자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돌린 다음에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매수하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접근해볼 수 있는 시점이 아마 이때쯤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21선과 61선이 역별이 나면서 이렇게 했다 더 내려갔다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접근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 시간이 조금 더 짧고 그 다음에 이게 역별이 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면은 다시 접근해보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켜만 봤었죠. 그리고 비슷한 관련주로 KTCS도 있었고요. 얘도 여기서 접근했다가 한번 손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서 다시 접근할 수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 괜찮게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이 종목 나왔다고 해서 이 종목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위로 한번 슈팅이 나와야 될 수 있는 그런 부근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왔다 하더라도 다시 자리를 잡아주고 뭐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형태를 나타내 준 다음에 한 번 더 시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콘택 시스템도 조금 더 내려왔다가 가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시나리오가 변경이 되었죠. 관려석이었다면 오늘 같은 봉을 내주지 말고 바로 오늘 한번 슈팅이 나왔어야 되는 그런 구간대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루멘스, 얘는 지금 찔끔찔끔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한번 여기서 시세가 나왔어도 될 법한데 시간을 너무 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 오파스넷 같은 흐름처럼 이런 구간에서 슈팅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못하고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발생해서 재매수하기 약간 껄끄러운 그런 흐름들로 이어갈 수 있겠는데요. 지금 루메스가 그런 비슷한 시나리오로 움직이고 있어요. 가는 녀석은 뭐 이렌텍이나 이런 애들처럼 이렇게 바로 나왔을 때 바로 슈팅이 나오거나, 또 뭐 GMB 코리아도 그랬죠. GMB 코리아도 그때 이 구간에서 공략을 했었을 때 얼마 안 가서 바로 슈팅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너무 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겠네.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변경이 되었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내일 지금 중점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수소차 위주가 되겠고요. 대북주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지 않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5G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스페타시스도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를 판단을 했었는데 결국엔 깨고 내려오고, 그러면서 그림이 좀 이상해지고,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내일 집중해야 될 종목은 수소차. 그래서 저는 에코플라스틱을 선택을 했고, 뭐 평화홀딩스랑 그 다음에 에코캡, SPL셀, 그 다음에 뭐 유니크, 뭐 일진다이아 다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얘는 좀 접근하기 어렵고, 얘가 좀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네요. 이런 구간대로. 그래서 유니크를 내일 신규로 들어간다면은, 사실 오늘 좀 미리 매수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됐다면은 이 구간대 1,900원에서 그 다음에 1,600원 이탈할 때 짧게 손절,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당연히 올라오게 되면은 1차적으로 여기 12,500원짜리,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전고점 부근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포인트랑 손절 라인을 세팅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수소차 중에서도 강력하게 움직였던 성창 오토텍 역시 이 자리에서 지금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랑 이어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내일 이렇게 해서 기회를 준다면은 이 종목 역시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이 13,5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 매수 포인트는 13,250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좀 돌려주고 있었던 대유에이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전히 나쁜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게 신규로 접근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선을 결국엔 저항받았던 모습이 되었고, 돌파하려면은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어쨌든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가려고 했다면 오늘 좀 위에서 놀고 여기서 이렇게 좀 끝났어야지, 내일 아랫골이 다는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다시 이렇게 슈팅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을 텐데, 저항을 받은 결과를 보니까 아무래도 얘는 맞고 떨어지겠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로 그려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신규 종목, 내일 봐야 될 종목들은 수소차 위주로 좀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고, 그 이외에 볼만한 종목들은 딱히 눈에 띄는 것들은 없네요. 역시 대북주랑 지금 수소차 위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을 좀 따라올 줄 알았더니 좀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이 걸려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일 만약에 변수를 하나 따져 본다면은 어,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조정을 좀 받으면서 동시에 수소차도 그의 영향을 받고, 뭐 자, 수소차도 영향을 받고 같이 어제처럼 계속 조정이 들어온다면은, 즉 어제 수소차 움직임과 코스닥 움직임이 비슷했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내일도 같이 보여준다면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를 좀 걸러놓고 다시 자리 잡는 걸 보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내일 장 초반에 다른 종목들 다 튀면서, 또는 다른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는데 얘가 좀 꿈틀꿈틀 거린다, 그럼 당연히 손절 라인 가기 전에 빠져나올 생각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당연히 홀딩할 수 있겠죠. 또는 신규 매수가 가능하겠죠. 그런 관점으로 내일 역시 개인의 코스닥 매수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개인이 코스닥을 매수하면서 코스닥이 동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빠진다, 어제처럼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내려온다. 근데 수소차를 보니까 같이 또 내려오고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수소차 매수를 좀 보류하고 이렇게 완전히 자리 잡을 때 종가 부근에 공략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돌리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있기는 하지만 올라가도 되고 내려가도 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올라가는 척하고 살짝 만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음봉으로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나리오가 펼쳐질 때 우리는 조금 더 종가 부근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어제처럼 뭐 개인적으로 어제 저도 SPLC 보면서 37,000원에 매수를 잠깐 했었다가 여기서도 잠깐 올라가는 거 보고 괜찮을까 하다가 지수가 빠지는 걸 보고 그냥 빠져나와서 본전에 매도가 됐었는데, 뭐 이렇게 장이 괜찮았다면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었겠죠. 근데 장 영향을 받다 보니 아무래도 지수 이기는 종목 많이 없다고 같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연희정보통신도 어제 들고 있다가 손절이 되었었죠. 이렇게요. 이 자리에서 원래 이 자리에서 매수가 진행되었다가 이때 좀 더 샀다가 여기서 손절이 돼버리고, 이때 보면 결국 장 영향을 받아서 같이 빠졌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장이 빠질 때 종목이 안 빠진다면은 좋은 부분이지만, 어찌 보면은 마지막 탈출 신호라고도 볼 수 있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매매할 때 항상 코스닥이 중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코스닥을 장중에 항상 띄워놓고 같이 보면서, 얘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빠지네, 근데 내 종목이 영향을 조금 받으려고 하는데 다행히 제가 들고 있는 건 뭐 이등주인데 대장 역할하는 애가 먼저 영향을 받아서 빠진다, 그러면은 내 것도 빠지겠구나,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내일도 코스닥 유의하시면서 대응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물리지 않는 겁니다. 물리지 않아야 언제든 기회가 있어요. 20거래일 중에 내가 뭐 승률이 50%가 안 돼서 12거래일이 깨져도 뭐 마이너스 2, 3%에 손절이 나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8거래일에서 7, 8% 이상 뭐 이런 식의 손익비를 가져온다면은 충분히 계좌는 플러스로 마감하게 됩니다, 월말에. 자, 그걸 기대하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